안녕하세요. 마이스터 배관용조 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사 절삭 두 번째 시간으로 나사 가공 심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초교육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할 작업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파이프를 물릴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나사 깊이를 쉽게 조절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사 깊이 조절 시 자주 하는 실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이프를 척에 고정시킬 때 하는 실수입니다. 파이프를 척에서 얼마나 노출시켜 고정시킬지가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노출하게 되면 헤더가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넣어서 물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짧게 물릴 경우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절삭을 하다가 나사산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조금 빼내어 고정시킬 경우에는 아직 원하는 위치까지 절삭을 하지 못했는데 바깥쪽 슬라이딩 바에 걸리게 됩니다. 나사산은 자꾸 타고 들어가려고 하고 슬라이딩 바에는 걸려서 못 들어가게 하니 나사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이 상황은 대부분 짧은 파이프를 가공할 때 나타납니다. 짧은 파이프의 경우 척에서 많이 빼내어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노출 길이가 의심되는 상황에는 헤더의 핸들을 오픈시켜 놓고 본인이 절삭할 위치까지 넣어보면 슬라이딩 바에 걸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걸리게 되면 조금 더 빼내어 고정시키면 됩니다.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의문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은 어떻게든 나사를 깎았는데 반대쪽은 척에 나사산이 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사부만 물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앞쪽 깎이지 않은 부분을 조금만 물려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물리실 때 주먹 한 폭 정도 노출되게 물리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사산과 부속의 조임 정도를 쉽게 맞추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사를 가공하게 되면 부속의 조임 정도가 적당한지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부속을 끼웠을 때 바퀴수를 세는 것보다 부속에서 노출된 나사 산수를 세보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나사의 노출 기준은 그림과 같이 20A는 손으로 쪼았을 때 4산에서 5산 사이를 맞추어 줍니다. 그리고 25A 이상 파이프들은 3산에서 4산이 노출되게 맞추어 줍니다. 다만 불완전 나사를 제외한 산수입니다. 지금 이 파이프가 불완전 나사를 제외하고 3산 정도 됩니다. 지금 보이는 파이프는 부속을 손으로 돌렸을 때 제가 알려드린 기준보다 부속이 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부속을 조립할 때 힘이 매우 많이 들고 억지로 조이게 되면 부속이 깨지기도 합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제가 알려드린 기준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치수를 맞추었을 때 누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쉽게 조임 정도를 맞추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제 작업 시 관을 절단하고 남는 관이 있습니다. 이 파이프를 이용해서 절삭기를 세팅할 것입니다. 세팅이 완료되면 그 맞추어 놓은 상태로 실제 제품에 들어갈 파이프를 절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회색 부분의 눈금을
노란색 띠인 눈금 3개 사이에 맞춥니다. 기계마다 맞는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여기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맞추어 놓고 한번 깎아 본 다음 상대적으로 움직여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눈금끼리 맞출 때 핸들은 항상 클로우즈 상태여야 합니다. 핸들이 클로우즈나 오픈일 때 눈금의 위치가 다릅니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실제 상황처럼 한번 깎아 보겠습니다. 일단 파이프를 눈금을 대략적으로 맞추어 놓고 깎아 보겠습니다. 부속을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손으로 뻑뻑해질 때까지 돌리니 나사가 불완전 나사를 제외하고 2산 정도 노출되었습니다. 아까 20A 같은 경우 4산에서 5산 정도 노출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5산을 맞추려면 3산이 덜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눈금을 조정해서 맞추기 전에 눈금이 어디로 움직여야 조임 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면 부속이 헐거워지고 뒤로 가면 부속이 뻑뻑해집니다. 방향이 헷갈리기 쉬우니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숫자 1쪽은 25A, 숫자 2쪽은 50A로 사이즈가 작은 쪽으로 갈수록 날이 깊이 들어와 많이 깎아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알았으니 얼만큼 움직여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만 움직여도 조임 정도가 많이 변하게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데이터대로 기억만 해주시면 아주 쉽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 눈금 한 칸당 변하는 양은 노출되는 나산이 3산 정도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출되는 나산을 한 산만 옮기고 싶으시다면 빨간색 한 칸의 3분의 1 정도 거리를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움직이는 양을 알고 움직이면 보다 빠르게 조임 정도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데이터대로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현재 위치에서 깎았을 때 2산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럼 5산을 맞추려면 3산 정도 이동돼야겠죠. 고정 핸들을 쪼을 때 움직일 수 있으니 조금 조아 놓고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조정 후 다시 깎아서 부속을 끼워 본 상태입니다. 불완전 나사를 제외하고 5산 정도가 나오네요. 제가 알려드린 데이터대로 거의 정확하게 이동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어중간한 위치더라도 빨간색 한 칸 거리 3분의 1이 한 산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현재 위치에서 어디로 얼만큼 움직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나사 조임 정도를 조정할 때 자주 나오는 실수는 이동 방향을 헷갈리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서 신중하게 작업하여야 합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데이터는 20A 뿐만 아니라 25A 이상 모든 파이프에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노출된 나산을 확인할 때 약간의 오차는 허용되니 이렇게 뚫어져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임 정도를 맞출 때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속을 끼워 봤을 때 이렇게 뻑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날 깊이를 더 깊게 조절해서 나사 위를 깎아버리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은 테스트용 파이프로 나머지 실제 작품에 들어갈 파이프들을 조임 정도를 세팅하는 것입니다. 실제 작품에 들어갈 파이프를 깎았는데 뻑뻑하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위를 깎아야 하지만, 세팅을 할 때 깎인 부위 위를 깎으면 실제 안 깎인 부분을 깎았을 때와 조임 정도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 세팅 작업 시에 부속이 뻑뻑하든 헐렁하든 무조건 안 깎인 부분을 이용하여 세팅 값을 찾아야 합니다.